최근 한판더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 고등학교 여자 유도부를 중심으로 한 청춘극. 내용은 평범하지만 오랜만에 등장한 유도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유도는 일본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무도이지만 소재로서 활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가 몸을 직접 부딪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캐릭터 간의 서사를 강화하는데 매력적인 소재임은 틀림없었다. 한판더에서도 유도를 통해 청춘의 순간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한판더의 아쉬운 부분은 작화였다. 빛을 이용하여 순간을 강조하는 연출과 촬영은 탁월했지만 스포츠 애니메이션으로서 유도 장면을 보다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대표적인 유도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야와라는 우라사와 나오키 특유의 그림체를 유지하면서도 유도 기술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유도의 기본 기술인 매치기와 굳히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어지는 연결 동작까지 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장르적 쾌감까지 선사했다. 물론 한판더 역시 중요한 장면에 한해서는 작화 퀄리티를 높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연출과 촬영, 이야기가 좋기에 작가적인 볼거리마저 있었다면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키가미 요시지와 나카노 히데아키. 이들이 참여했다면 더욱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키가미 요시지. 교토 애니메이션의 작화에 기틀을 세운 인물로 회사 내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회사가 아직 하청업체에 머물러 있던 1990년대 초 하타 히데아키 사장의 부탁으로 입사했으며 이 시기 쿄엔이는 원청 제작사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미의 합류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하청업체로 마무리나 동화는 수준급이었지만 원화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키가미가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여전히 쿄엔이 작화진의 정치적 지주로 남아있는 키가미 요시지지만 미디어 노출을 잘 하지 않아 팬들에게는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감독을 맡은 문토 시리즈의 DVD 특전인 오디오 코멘터리에 출연하거나 메이킹 영상에 얼굴을 내미는 것 외에는 거의 노출이 없어 교토 애니메이션으로 오게 된 경위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거의 알려진 게 없는 수수께끼 인간이었다. 그나마 알려진 것이라면 프로레슬링 광팬이라는 사실.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이 프로레슬링 광팬이라는 사실만은 결코 숨기지 않았다. 초대 타이거의 데뷔전을 관전한 사실을 밝히며 그 당시를 그리워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고 여러 애니메이션 장면에 프로레슬링 기술을 넣기도 했다. 괴물군 125화의 프로레슬링 장면이나 일상 6화에서 교장 선생님과 사슴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그의 프로레슬링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괴물군 125화의 경우 이 당시 키가미가 속해 있던 아마마루야라는 제약사 자체가 사옥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훈련 도구를 둘 정도로 프로레슬링에 미쳐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라기보다 다소 강압적으로 맡겨진 측면이 있었다. 괴물군 125화는 괴물군들이 프로레슬링을 관전하는 내용으로 극과체의 프로레슬러가 다수 등장해 경기를 펼치는 장면이 그려졌다. 기존의 그림체와는 상반된 리얼 터치였지만 키가미 특유의 타이밍과 중량감이 느껴지는 작화로 매력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다. 참고로 괴물군의 감독인 후쿠토미 히로시는 카메라 무브먼트를 좋아하는 연출가로 특히 회전과 배경동화를 자주 사용했다. 따라서 그의 콘티는 항상 어려운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러한 도전적인 컷을 애니메이션화할 수 있는 숙련된 애니메이터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장면이 말해주듯 키가미 요시지는 그러한 후쿠토미의 콘티를 소화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였고 키가미는 아마마루야를 퇴사할 때까지 후쿠야마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쿄엔이 작품의 오프닝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전 장면이나 캐릭터들이 돌아 들어가는 달리기 장면은 후쿠야마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6화는 그의 프로레슬링에 대한 욕망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일상 자체가 작화로 개그를 선보이는 컨셉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장면은 유독 애니메이터가 신났다는 것이 전해져 온다. 힘이 빠진 사슴 표현부터 배우를 잡는 움직임, 무게감, 역동성, 타이밍까지 매우 실감나는 장면으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키가미가 프로레슬링 기술을 선보인 몇몇 장면이 존재한다. 또한 늦은 밤 회사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프로레슬링 비디오를 보고 있는 키가미를 발견한 적이 있다는 일화나 어느 날 초밥집에서 안토니오 이노키와 프로레슬링 욕을 하는 옆자리의 손님에게 술을 뿌려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키가미 요시지가 왜 그렇게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애니메이터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인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끝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키가미 요시지. 그 성장의 비책은 사실 프로레슬링이 아니었을까. 호황을 하는가?
호황이란 유메마쿠라 바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타다키 케이스케의 만화 아랑전에 나오는 기술을 말한다. 상대방의 목에 한쪽 다리를 걸어 올라탄 후 그대로 다른 한쪽 무릎으로 상대의 턱을 가격한 다음 어깨에 올라탈 때 사용한 다리로 쓰러진 상대의 목을 누르고 팔로 꺾어버리는 비기. 설명하기도 까다로운 이 기술을 애니메이션에서 시전한 연출가가 있었으니 2000년대 폭주 연출가로 이름을 알린 나카노 히데아키다. 애니메이터 출신의 연출가로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탐정 오페라 밀키홈즈 등에서 활약해온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호황을 꺼내든 것은 도시락 전쟁 7화에서부터였다. 이 회차에서 연출을 맡은 나카노는 오리지널 전개에 힘입어 호황을 그려넣었다. 호황은 올라타는 시전자의 체중을 상대가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기술이지만 수영장에서 시전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했다. 다리를 치켜들고 목을 감싸고 턱을 치는 일련의 과정을 컷을 나눔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표현했다. 두 번째 호황은 물가의 무로미씨 6화에서 등장했다. 이 회차에서 대작기 연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나카노는 호황에도 3회펜과 하모니를 넣으며 개성을 추가했다. 도시락 전쟁 때와 같은 컷 나누기에 대작기 연출이 결합되어 임팩트가 더욱 강조되었다. 관절이 없는 상갈치의 관절을 뚝 떼어버리는 호황의 미친 능력도 돋보인다. 세 번째 호황은 러브 스테이지 5화에 등장했다. BL 원작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주인공의 상상 장면으로 어떻게든 구겨 넣었다. 호황을 주로 치코미에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공들에게 넣고자 한다면 넣을 수 있었겠지만 BL물임을 감안해 인형으로 대체했다. 이전까지와 달리 컷 나누기 없이 연속 동작으로 구성하면서 굉장히 맛깔나는 장면이 되었다. 타이밍과 액션 모두 훌륭하고 마지막에 호황 완료까지 넣으면서 아랑전을 완벽하게 패러디했다. 네 번째 호황은 밤의 야타맨 5화에, 다섯 번째 호황은 청춘S 기간 총 1화에 등장했다. 밤의 야타맨 5화의 호황은 슬로모션으로 기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무릎이 들어가는 순간 속도를 되돌리는 완급이 인상적이며 청춘X 기간총 1화의 호황은 보다 액션을 중시한 표현이 돋보인다. 러브 스테이지 이후로 컷 나누기보다는 액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감독을 맡은 청춘S 기간총에 이르러서는 호황의 표현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키가미 요시지의 프로레슬링과 나카노 히데아키의 호황.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연출가가 개성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를 애니메이션상에 그려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때론 조형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대단한 장면보다 창작자의 의욕이나 즐거움이 녹아있는 장면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창작자도 시청자도 즐거운 애니메이션, 그런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보고 싶다.